저는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이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릴 내용은 이제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s for Harvesting and Saving Flow Energy로 앞에서 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에 포커스를 맞춰서 발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인데, 저희 목표는 저희들이 좀 더 깨끗한 미래 그리고 더 지속 가능한 미래에서 살기 위한 유체공학적인 기술들을 AI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을 제 큰 어떤 목표로 생각하고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AI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 특히 어떤 물리 지식을 기반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런 Physics Informed AI를 응용을 해서 더 좋은 AI 모델을 개발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아주 broad한 컨셉트로 이 Physics Informed Machine Learning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많이들 하시는, 유체 쪽에서 많이들 하시는 어떤 mass conservation이나 momentum conservation을 임포스하는 그런 방식들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프랙티컬한 문제로 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governing equation이나 어떤 메커니즘들이 제대로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특히 좀 논문들 많이 찾아보면서 이전 연구자들이 어떠한 피지컬 인사이트를 갖고 어떠한 피처들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들을 개발을 하고, 아니면 기존 연구자들이 경험식들 아니면 모델들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델들을, 그러니까 some knowledge of physics를 이 AI에 적용을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해서 좀 더 프랙티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큰 토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좀 더 잘 하베스팅을 할 수 있는가. 특히 저는 유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풍력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에너지를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선박을 통한 수송 이런 데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유체역학적인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체를 하는 사람이고, 왜 유체에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게 됐는지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유체라는 것 안에는 항상 패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난류 유동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케이오틱한 모션들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케이오틱한 모션 안에서도 저희들이 모드 디컴포지션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런 패턴들 아니면 코헤런트 스트럭처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실제 생활에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위에 그림은 이제 제가 스웨덴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하늘이 굉장히 맑아가지고 보니까 이제 딱 교과서에서 보이는 그 켈빈 헬몰츠 타입의 인스테빌리티 구조들이 관측이 돼서 제가 반갑게 사진을 찍었고요. 이런 것들도 어떤 유동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에서는 이제 새나 이런 동물들이 이 유동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좀 더 에너지 이피션트한 플라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바디를 컨트롤해 가지고 스테빌리티를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슷하게 저희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비슷하게 어떤 패턴들을 추출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좀 프랙티컬한 엔지니어링한 프로블럼들을 태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시작했던 건 이제 2016년도, 2017년도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때는 이제 관련된 연구들이 별로 없어서 상당히 펀더멘털한 프로블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이 유동장을 예측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는 이제 2016년도에 ICLR에서 발표된 비디오 프리딕션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는 CNN을 기반으로 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를 이용을 했고요. 이 네트워크는 이제 과거 4개 타임 스텝에서의 비디오 프레임을 받아서 미래 1개 타임 스텝에서의 비디오 프레임을 예측하는 그런 네트워크고, 여기서 보시는 건 이제 팩맨 비디오를 예측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트워크의 결과를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유동장을 예측을 해보자 해서, 이제 유체역학, 특히 전산 유체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주 캐노니컬하게 푸는 이 실린더를 지나는 유동에 대한 데이터를 쌓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 실린더를 지나는 유동은 상당히 간단하긴 하지만 아주 많은 스케일의 유동이 포함되어 있는 유동 현상이어서 아주 좋은 데이터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슷하게 이 비디오 프레임 프리딕션과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먼저 2D 슬라이스에서 데이터들을 모으고 이거를 하나의 비디오로 봐서 이걸 학습을 시켜서 예측을 하고 그런 연구들을 먼저 2019년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퍼블리시하는 데까지는 2년 정도가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3차원 비디오까지 해서 이거는 이제 Physics of Fluids에 2021년도에 게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AI 모델을 개발할 때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피직스를 좀 더 넣어야겠다 해서 매스랑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이 네트워크에다가 임포트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임포트를 할 때는 이제 loss function에서 저희들이 매스랑 모멘텀 컨저베이션에 대한 그 PDE를 직접 그냥 디스크리타이즈를 아주 단순하게 디스크리타이즈를 해가지고 임포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포트를 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이 매스랑 모멘텀 컨저베이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지 않은 인공신경망에서는 조금 시간 스텝이 지나면서 비물리적인 현상들이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이 앞단에서 뭐 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좀 이상한 유동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매스랑 모멘텀 컨저베이션 로스들을 임포트를 하고 나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관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항상 이게 완벽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많이 학습을 하고 다른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다이나믹스와 학습하기 어려운 다이나믹스들이 좀 극명하게 명확하게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기 쉬운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큰 스케일, 유동에서는 아주 큰 스케일의 플로우 모션들은 상대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쉬운 것을 보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실린더 유동이라면은 양끝단에서 이제 칼만 볼텍스라는 게 큰 주기를 갖고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큰 주기를 갖는 큰 스케일의 모션들은 잘 예측이 되는 것을 확인했는 반면에 이제 학습이 좀 어려운 거는 이 작은 스케일 모션들이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뭐 단순하게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유체에서는 이 타임 스케일, 그 에디의 크기의 이 아주 작은 유동 구조들의 그 스페이셜, 템포럴 스케일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작은 유동 구조들은 굉장히 작은 타임 스케일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타임 스케일 안에서 이 볼텍스가 뭐 스트레칭이 되고 이러한 아주 복잡한 다이나믹스들이 있는데 이러한 작은 타임 스케일을 갖는 이 다이나믹스를 이 비디오 프레임을 프리딕트 할 때 사용하는 그 인터벌에 비교를 했을 때 이게 훨씬 작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오히려 좀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노이즈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 에러가 많이 어큐뮬레이트 되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recursive한 prediction을 뭐 저희가 예측된 결과를 다시 인풋으로 넣어서 다시 예측을 할 때는 조금 많이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제 희망적인 것은 큰 스케일의 모션은 어느 정도 괜찮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큰 스케일의 모션 안에 플로우의 에너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모션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제틱한 모션들을 그러면 예측하는 것을 어디에다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고 그 결과 저희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큰 스케일의 유동인 뭐 태풍 유동을 예측하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 유동을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전에는 이제 나빌-스톡스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데이터를 쌓았기 때문에 이게 나빌-스톡스 이퀘이션을 기반으로 한 어떤 매스 컨저베이션,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따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런 태풍 유동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바람뿐만 아니라 휴미디티나 아니면 프레셔나 아주 많은 그 외부적인 변수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loss function을 개발하기가 무척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그럼 loss function은 그대로 두고 뭐 기본적인 MSC를 쓰고 저희들이 이제 태풍 연구하시는 분들의 논문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태풍의 경로나 아니면 생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 베리어블들을 공부를 해서 이 베리어블들을 특히 이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자고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이 태풍 유동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위성 사진만으로
학습을 한 뉴럴 네트워크의 결과가 여기 보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reanalysis 데이터, 이 안에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피지컬한 베리어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피지컬한 베리어블들을 포함한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위성 사진만을 이용해서 결과를 예측했을 때는 블러한 것도 블러한 거지만 뭐 어떤 태풍이 뭐 돌아가는 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잡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한 인풋 베리어블들을 이용하면서 피지컬한 피처들을 이용을 하게 됨으로써 이 태풍의 구조들, 특히 이 돌아가는 모션들도 잘 잡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물론 블러한 거는 여전히 블러했지만 어느 정도 더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 그 결과 경로를 예측하는 그 에러도 상당히 작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를 예측하는 에러가 한 6시간 이후에 경로를 예측하는데 한 45km 정도 에러를 가졌고요.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에러와 상당히 유사했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아주 큰 장점은 저희들은 이걸 이제 싱글 GPU에서 계산을 돌렸었고, 한 1초 이내로 결과를 저희들이 예측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기상 데이터를 이용해서 에너지 하베스팅 하는데 이 AI를 개발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독일의 아엔공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희들이 기상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태풍 연구와 비슷하게 기상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이걸 이용해서 윈 프리딕션을 하는 AI를 개발하고, 그 윈 프리딕트 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야앵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윈터빈을 개발해서 야앵글을 컨트롤함으로써 에너지 하베스팅 에피션시를 최대로 끌어모으자, 이런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스텝은 이 윈 프리딕션 AI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윈 프리딕션 하는 AI를 3차 CNN을 기반으로 해서 제 학생, 신희수 학생이 개발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넓은, 인풋으로는 넓은 지역에서의 과거 기상 데이터가 들어가고, 아웃풋으로는 하나의 싱글 포인트에서 미래의 풍속과 풍향을 예측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세계 각 지역 이제 3개 정도 지역을 뽑아가지고 윈 프리딕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 그리고 인천 앞바다 쪽에서 지역을 하나 설정을 해서 윈 프리딕션 퍼포먼스를 이벨루에이트를 했고요. 그리고 영국이랑 미국 지역에서 실제로 윈팜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선택을 해서 이 퍼포먼스, AI 프리딕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저희들이 관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국에서 가장 좋은 윈 프리딕션 퍼포먼스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지역, 그 다음에 한국 지역에서 윈 프리딕션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흥미로운 것은 저희들이 아주 많은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변화시키면서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3D CNN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윈 프리딕션을 하셨던 많은 연구자들이 발표한 모델들, 뭐 LSTM 모델, 뭐 CNN LSTM 기반으로 한 모델들 등등 해서 이거 퍼포먼스를 이벨루에이트를 해보았는데 모두 다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떤 것을 뜻하냐면, 저희들이 학습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 그 안의 퀄리티나 아니면 어떤 코릴레이션에 따라서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많이 결정이 되고, 뭐 항상 그렇지만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거를 좀 더 정량적으로 저희들이 보고자 해가지고 이 한국 지역, 영국 지역, 그리고 미국 지역에서의 spatial temporal correlation을 계산을 해가지고 가시화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한국에서 그 correlation이 상당히 급격하게 빨리 떨어지는 것을 관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지역에서는 이 correlation이 상당히 길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의 어떤 상식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바는 시간에 따라서 유동이 상당히 많이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한 지형적으로도 바다와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유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이 풍력 터빈,
풍력 터빈을 이용한 이 윈드 에너지 하베스팅에 상당히 혹독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풍력 터빈을 이용한 하베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한 컨트롤 스킴을 개발을 해가지고 풍력 에너지를 하베스팅을 해야 된다고 저 생각하고 이런 연구들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를 하베스팅 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에너지를 하베스팅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의 토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세이빙을 할 수 있는가, 특히 유체 항력을 모델링하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스웨덴에서 포스닥을 할 때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인데, 거친 표면에서의 유체 항력을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거친 표면을 인해서 유발되는 유동 항력을 예측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친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주변의 모든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윈블레이드 안에서도 윈블레이드가 데미지가 되거나 해가지고 표면이 쉽게 거칠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윈드 에너지 하베스팅 퍼포먼스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선박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파울링이 일어나가지고 따개비 같은 것들이 붙어가지고 이 표면이 상당히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표면 거칠기 때문에 유동 항력이 10%, 20% 금방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료 소비량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CO2 에미션도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에서도 수송관이 녹슬거나 하면은 표면들이 거칠어지고 이에 따라서 모멘텀 로스들이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친 표면이 유발하는 유동 항력을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언제 이 표면들을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클리닝을 하거나 하는 그런 플래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측을 하려면 사실 아주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친 표면의 구조들은 상당히 작은 구조들로 저희들이 직접 수치해서 DNS를 해야 되는 수준의 레졸루션을 갖고 수치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그러면 머신러닝 이용해서 이 계산 속도를 향상을 시켜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 아주 큰 허점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의 양 자체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의 목표는 뭐였냐 하면은 저희들이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개발을 할 건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수는 상당히 한정적이니 아주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괜찮은 예측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개발을 하자가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트랜스퍼 러닝을 생각을 했습니다.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른 예시를 드리자면, 저희가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바로 실제 데이터로 학습을 하기에는 상당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가 실제로 사고도 내보고 사고도 당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아마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하는 데이터보다도 훨씬 값비싼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이 뉴럴 네트워크를 먼저 가짜 환경에서 학습을 시킵니다. 가짜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 실제 환경을 모사한 어떤 카 시뮬레이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카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데이터를 먼저 많이 쌓고, 이 환경에서 먼저 뉴럴 네트워크를 충분히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환경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슷하게 이거를 저희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실제 환경은 아까 전중구 교수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아주 정확한 직접 수치 해석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아주 비싼 데이터고, 그리고 이것을 또 모사하는 어떤, 사실 시뮬레이션의 시뮬레이션인데, 이것을 모사하는 것으로 무엇을 저희들이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논문들을 많이 읽으면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과거부터 실험과 이제 수치 해석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경험식들을 많이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경험식들을 저희의 가짜 환경, 저희들의 카 시뮬레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이 경험식들을 먼저 인공신경망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작은 데이터, 작지만 아주 하이 피델리티한 데이터를 갖고 파인 튠을 하자 하고 이 전략을 택해서 드래그를 예측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좋은 퍼포먼스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그러면 왜 잘 되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분석을 하고 싶어서 어떤 knowledge domain이라는 것들을 좀 visualization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이 원판들은 제가 그냥 명명하기로 어떤 knowledge domai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특히 이 초록색 도메인은 어떤 랜덤하게 initialize 되어 있는 뉴럴 네트워크가 시작되는 그 knowledge domai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뉴럴 네트워크를 트랜스퍼 러닝 없이 학습할 때는 이 랜덤하게 initialize 된 웨이트를 바탕으로 이 빨간색 도메인이 저희의 실제 피직스, DNS, 직접 수치에서 피직스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이 학습 없이, 트랜스퍼 러닝 없이 학습을 할 때는 저희의 목표는 이 초록색 도메인을 빨간색 도메인으로 트랜스포머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제 저희가 전이 학습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 초록색 도메인이 아니라 이 파란색 도메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연구자들이 발표를 해왔던 경험식들에서 그 지식 상태를 바탕으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도메인에 훨씬 얼라인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적은 데이터로도 이 트랜스폼이 학습이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로컬 미니마를 아주 그래도 효과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좋은 이니셜 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퍼 러닝을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는 저희들이 이제 피직스를 AI에 인포멀 해가지고 프리딕션 퍼포먼스를 늘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근데 반대의 방향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고 이 뉴럴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저희들이 오히려 숨겨져 있던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피직스를 익스트랙트 하는데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인터프리트하는 연구들도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같은 네트워크인데요. 저희가 이용했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아주 간단한 멀티 레이어 퍼셉션 타입 뉴럴 네트워크를 여기서는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인풋 파라미터로는 17개의 인풋 뉴런이 있었고 각 뉴런은 이제 표면의 통계치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친 표면에 RMS height 아니면 skewness 이런 것들을 각 인풋 파라미터로 놓고 예측하는 것은 이제 드래그라는 어떤 하나의 스칼라 값을 예측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럼 어떠한 표면 구조가 통계치가 이 드래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분석을 하고 싶어서 sensitivity analysis를 했습니다. 아니면 CNN에서 하신다면 이걸 셀리언시 맵 어널리시스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센시티비티를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특정 표면 구조들이 이 거친 표면에서 난류 유동의 그 항력을 특히 유발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발견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 이제 2022년도에 저널 플루이드 메카닉스를 게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이걸 더 나아가가지고 이전에는 이제 단순히 표면 통계치를 이용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CNN을 이용해가지고 이 항력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서는 항력을 잘 예측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아니라 이 뉴럴 네트워크 CNN을 분석함으로써 이 CNN 안에서 과연 우리가 주지 않았던 유동에 대한 물리 현상도 이 CNN이 학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희망적인 결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문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몇 달 안에는 아카이브에 올리고 그리고 JFM에 서밋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피직스 인포멀 할 때 아주 various한 폼을 통해서 주어졌고요. 뭐 coordinate equation을 알 때에는 mass랑 momentum conservation을 직접적으로 주고 모를 때는 피지컬한 피처들을 엔지니어링 함으로써 주어주고 아니면 이제 연구자들이 발표했던 empirical 모델이라도 주어주게 됨으로써 학습을 좀 더 도와주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프랙티컬한 문제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큰 문제들을 좀 태클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피직스를 인폼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직스를 디스커버링하는 ML을 개발하는 것에도 큰 관심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 그룹 멤버들 그리고 그 지도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 동료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